예전에 비해서 훨씬 성공을 많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직원들이 가가지고 우선순위가 조금 떨어져 있긴 하지만 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2019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오히려 선진국보다는 그런 신흥국에서 대한국 수입 규제 조치를 많이 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남방 정책을 통해서 이런 동남아 쪽에 많이 진출을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런 수입 규제가 우리 기업들한테 수출에 큰 장애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앞으로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7년에 미국의 자국 보호 무역주의가 확산이 되어서 미중 무역 전쟁만이 아니라 EU에게도 불똥이 튀어오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에 서서 EU에다가 이제는 공공연하게 중국 다음으로 무역 규제를 선언을 한 바 있는데 미국에 대해서 무역이 많은 신흥 국가들이 좀 자국 산업 보호에 대한 영향을 상당히 크게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통상 무역 체제가 과거에는 WTO로 대표되는 자유무역이었다면 트럼프 이후에 들어서는 보호무역이 굉장히 강하게 미국만이 아니라 유럽, 중국, 인도, 동남아 전 세계에 지금 확산되고 있어서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에는 큰 타격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무역 규제 조치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데 그 주 타겟이 중국과 한국과 인도입니다. 그러니까 대외 수출이 많은 국가들을 상대로 해서 무역 규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철강과 화학하고 그다음에 섬유 이 세 가지 제품의 무역 규제 조치가 지금 집중되고 있어서 한국 그 철강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미국이 이제 도금 강판이라는 제품에 대해서 한국에서 공급받는 전기료를 보조금으로 볼 수 없다. 그래서 상계 관세를 부과하는 건 적절치 않다. 이런 이제 판단을 했는데 정부가 산업을 육성하려는 정당한 조치조차도 수출을 위한 특혜 보조금이다. 이런 주장을 지금 계속 제기하고 있고 최근에 미국이 특별시장 지위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이게 이번 도금제에서 인정이 됐습니다. 미국의 잘못된 조사 기법에 대해서 지금 정부하고 협력해가지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수입 규제가 그 숫자가 급증했거나 하는 건 아닌데 한국 입장으로서 기업이 대응하기 점점 어려워지는 것은 조사 기법이 점점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대응하는 게 어려워졌는데 2015년에 무역 특혜 연장법을 개정해서 미국 조사당국의 그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규정들을 여러 개를 도입했거든요. 한국을 비시장 경제국가, 중국과 같이 취급을 해서 중국에 한번 시행하기 전에 어떤 리트머스 테스트 종이처럼 이제 먼저 한국에 항상 적용을 하는데 그게 우리나라의 유정용 관광 14개 심에서 처음으로 PMS라는 그 특별한 시장 상황이 파격적인 일이었고 예전에 비해서 더 적극적으로 국제무역법원을 통해서 그 미국 국내에서도 저희가 이의 제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예전에 비해서 훨씬 성공을 많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되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반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미국에서 무역 규제 조치를 취하는 산업들이 노동집약적인 산업들입니다. 우선 미국 국내에 있어서 이 고용 유지를 위한 국내 정책의 필요에 따라서 산다는 거죠. 달리 해석을 하면 시장에 있어서의 그런 산업 피해에 근거하기보다는 미국 국내의 어떤 정책적 필요에 의한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다른 신흥국들은 어떻겠냐? 이건 조금 다른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도라든지 혹은 인도네시아라든지 터키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국가들은 한국의 철강, 금속이나 화학이나 플라스틱 산업이 경쟁 산업이기도 하거든요. 자국 산업보다는 조금 우위에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자국의 산업을 보호해서 좀 육성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무역 규제 조치가 안덤핑 조사를 받는다, 상계관세 조사를 받는다 그러면 사후적인 대응을 주로 했습니다. 그 조사건에 변호사를 고용을 하고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는 그런 노력을 했다면 이제는 좀 사전적으로 좀
좀 대응을 해나가겠다. 기업들은 좀 자율적으로 덤핑하는 가격으로 그 수출 시장에 무리하게 밀어내서는 안 된다.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이 덤핑 마진율이 나오는 수출은 못하도록 사전적 통제를 좀 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한국이 통상의 룰을 잘 지키는 기업이고 국가다라는 거를 그 주요 수출국 정부를 상대로 한 아웃리치 활동들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산자부에서는 통상법무기획과라고 전 세계 수입 규제를 통과하는 그런 과도 신설하시고 기존의 통상 분쟁 대응과에서는 이제 WTO 제소하는 업무를 더 확장해서 하시면서 해외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입 규제 조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대응을 하고 계시거든요. 예전에는 기업만 했던 반도핑 상계가세 조치 대응을 함께 하고 계시고, 그다음 세이프가드 같은 경우는 모든 기업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대응을 하고 계시고요. 통상 마찰에 대해서 국가와 국가 간에 있어서 풀려고 할 때에 전부 그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옹호하도록 되어 있고요. 업체에서 기업들이 우리가 산업 피해를 입었다라고 바로 제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무역위원회에 서서 받아들이도록 되어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국내 법원에 승소를 하게 되면 판례가 되기 때문에 그 유사한 사례들은 예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내법에 소송을 제기를 해서 부당한 수입 규제라는 판례를 만들어내는 것도 점진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거 하나가 있고요. 수입규제 조사가 일상화가 됐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도 그것에 있어서 선제 대응에 있어서도 일상화가 되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 또 뭐 세아제강이라든지 이런 철강 회사들이 그래도 통상팀을 기업 내에 이제 만들고 계신데요. 철강 회사뿐만 아니라 석유화학 회사라든지 그런 기업들에서도 그룹 내에 통상팀을 신설을 한다면 이런 일상적인 그런 조사에 있어서 선제 대응을 일상화하시기에 매우 좋은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비용도 없고 노하우도 없기 때문에 이런 대응이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최근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런 기업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부나 유관기관을 기업들이 잘 활용하실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비전통적인 수입 규제 조치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EU 같은 경우는 저탄소 배출 기준을 지키지 않은 외국 철강 제품에 대해서는 탄소 국경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정책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EU 간에는 ILO 노동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도 어떤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 새롭게 도입되는 수입 규제 조치들의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인 입장을 취할 것보다는 우리가 준수하고 따라갈 수 있는 것은 따라가 보고 우리 국내적으로도 좀 도입을 해가지고 활용해서 수입제를 좀 방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미국에는 대통령 직속으로 무역 대표부가 있고 상무부가 있고 사무부하고 별도로 무역위원회가 있고 또 재무부까지 거들어서서 통상 문제를 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통상교섭본부가 산업통상자원부 안에 있어요. 현 정부 들어와서 본부로 이제 회복이 되고 인원도 한 50명이 크게 늘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통상 규모에 봤을 때는 정부 조직이 저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봐요. 미중 무역 전쟁은 자국의 이익을 위한 것에 초점이 가 있고 글로벌 리더십의 부재로 인해서 통상 문제는 양자 간의 문제로 풀어가야 되는 부담이 커질 것 같습니다. 수입 규제나 혹은 보호 무역주의의 흐름이 일상화되어지게 되고 변동성이 커질 것 같다라는, WTO가 지금 무너졌습니다. 다자주의라고도 함께 얘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메가 FTA 쪽으로 서서히 정책이 변환되어져 나가지 않을까. 이와 아울러서서 이제는 무역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해외 직접 투자라든지 리스크를 안고서라도 나가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1930년에 경제 대공황이 있은 후에 그로부터 30년부터 70년까지는 보호무역주의가 전반적으로 지배를 해서 그 이후에는 이제 그에 대한 반발로서 1970년부터 2010년까지는 자유주의가 이제 좀 더 활성화됐었다면 다시 보호무역주의로 돌아가는 게 이제 2010년부터 시작된 현상으로 좀 보여지는데, 이 40년 주기가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한 적어도 10년 내에는 계속 보호무역주의가 더 강화되면 강화됐지 약화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2020년에는 신흥국의 수입 규제 조치가 확대될 전망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으로서는 이런 전망을 예상해서 수출 계획을 세우는데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왜 보호무역주의, 자유무역주의가 교차적으로 나타나느냐. 전 세계적인 공급 과잉이 있으면 보호무역이 발생을 합니다. 시장이 소화해낼 수 없을 만큼의 공급 과잉들이 특정 산업들로부터 생기고 있는 게 보호무역의 원인이고, 결국은 수출에 의존하고 제조업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여기서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가 결국 화두라고 봅니다. 한국 기업들이 지금 정도의 노력 가지고는 굉장히 헤쳐나가기 어려운 더 큰 통상 파고들이 올 가능성이 높다. 영업부터 생산, 판매까지 전혀 새로운 룰에 맞춰서 살아남으려는 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